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구독자님, 라알님께서 주신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근비대와 뇌하수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전에 이제 근비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 근비대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뇌하수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근비대와 뇌하수체와 관련된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신경인계나 또는 관련된 이제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근비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일단 근비대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운동 자극에 의해서, 그렇죠? 운동 자극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근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운동 자극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뇌의 뇌하수체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시상 아래쪽에 있는 건데,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죠. 성장 호르몬, 보통 이제 GH라고 쓰는 건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그 다음에 IGF-1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 이런 것들의 분비를 자극을 해서 결국 수축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근비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IGF-1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백 동화 작용 호르몬,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계와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근비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근세포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근비대를 볼 수 있는 기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위성세포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근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을 복구하거나 재활시켜주는 기전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위성세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mTOR라는 거 있죠. 포유류 표적 단백질 라고 하는 mTOR라는 것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근비대를 일으키는 그런 자극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모두 다 운동 자극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뇌하수체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 근세포에서 IL-6라고 하는 인터루킨 6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죠. 자, 이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면 뇌시상하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L-6라고 하는 사이토칸이 분비가 되면 그 자극이 뇌시상하부로 전해지고, 뇌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뇌하수체 주로 이제 전엽 쪽에 전달이 되고, 뇌하수체 전엽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자극을 일으키게 돼서 여기서 근세포 핵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자, 근세포 핵을 자극하게 되면
근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액틴과 그리고 미오신이라고 하는 그 수축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자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자극이라는 것은 결국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을 분비시키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액틴과 미오신의 근수축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그 동기를 부여한다. 이게 이제 근비대와 뇌하수체와 관련된 그런 기전들이에요. 그러면 꼭 근수축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런 그 호르몬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티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러한 그 호르몬들은 이것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분비가 되곤 합니다. 어쨌든 운동 자극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우리가 보통 핵에서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가 메신저 RNA로 복사를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 세포질의 그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되죠? 전사작용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전사작용을 통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데 관여하는 것들이 아까 세포 수질에서 보셨던 그 mTOR라는 거 있죠. mTOR라는 것들이 더 크게 관여를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전을 또 가지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성세포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위성세포. 자, 위성세포는 이런 뇌하수체와는 이제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운동 자극에 의한 근 손상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형질막과 기저막 사이에 이런 위성세포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이 손상이 된다 하면 근육된 손상 부위에 이런 위성세포들이 모여들어서 결국 액틴과 미오신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액틴과 미오신의 근섬유를 직경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복구를 시키는 거죠. 복구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근비대를 일으키는 기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라알님께서 주셨던 근비대와 그 다음에 뇌하수체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의문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Q&A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